안녕하세요. 유아셀린입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추천 자기관리법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걸 제 삶에 적용하고 나서 스스로한테 너무 엄격해지지도 너무 관대하지도 않게 균형을 잡아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정말 작은 노력인데 이것들 덕분에 제가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옷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건데요. 제가 패션이나 쇼핑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깔끔하게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옷이 외모를 차지하는 비율 중에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마치 얼굴은 안 봤는데 그 사람의 옷 스타일만 봐도 대략 어떤 성격이나 직업군일 것이다를 유추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옷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옷의 가격, 재질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매무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주름이 잘 다려져 있거나 보풀이 나지 않게 잘 관리된 옷을 입어야만 오늘 좀 옷을 제대로 입었는데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학창 시절부터 거의 매일 아침 스팀 다리미로 옷을 폈어요. 주름이 막 한 개도 있어서는 안 돼 이런 강박은 아닌데 스팀으로 이렇게 칙칙 소리를 내면서 옷을 단정하게 펴면 그 순간이 마치 오늘 하루를 잘 부탁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대부분 옷을 제가 오래 입는 편이고 쇼핑은 많이 안 하게 됐어요. 이것도 장점이죠. 안 입는 옷들은 웬만하면 중고로 팔거나 나눠줍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자랑할 만한 습관인데 집에 오면 바로 옷걸이에 걸거나 개서 이렇게 딱 예쁘게 정리를 해요. 이게 되게 귀찮은데 이렇게 하면 쓸데없는 옷들을 많이 안 갖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옷이 있는지 다 눈에 보이니까. 좀 줄일수록 내 삶이 정돈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대학생 때는 옷을 엄청 많이 샀던 적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입는 옷들이 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 많을 때 바로 산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민할 거리가 많아지면 그 자리를 못 벗어났어요. 마치 해결책을 바로 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잠을 많이 자면 잠이 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또 생각이 는다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다고 해결책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질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자리에서 멀리 도망치는 겁니다. 몸의 장소를 옮기고 다리를 움직이고 또 바깥 공기를 마시면 뇌에 산소가 들어가서 부정적인 생각들은 서서히 중화되고 또 좋은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이 오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좀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편입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핸드폰도 안 들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걸으면서 스스로한테 말을 겁니다. 괜찮아, 수빈아. 분명 잘 될 거야. 지금 어떤 게 가장 문제인 거지? 이렇게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고 하나씩 대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하루의 시작과 끝에 일기를 쓰는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일기를 썼어요. 사실은 초등학생 때 썼던 그림 일기부터 남아있으니까 20년이 넘었다고 해야 되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일기를 쓰지 않아도 큰일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속 썼어요. 왜냐면 어딘가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진짜 소심한 아이였어서. 근데 성인이 된 이후에 제가 혼자 일을 하니까 그 누구도 저를 책임져 주거나 방향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나를 지탱하는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기록을 제가 시도를 해봤는데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2번 짧은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을 글로 옮겨 적습니다. 오늘 하루 기대하는 것들, 지금 느껴지는 감사함 이런 것들을 대체로 적고요. 하루를 마무리한 뒤에는 오늘 있었던 일이나 생각들을 적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종이에 다 털어놓고 말끔한 머리로 잠에 들어요. 그래서인지 이런 습관을 갖게 된 이후에는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잔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변화하잖아요.
이 하루를 기록하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하루지만 순간의 느낌을 기록하면 훗날 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뾰족한 취향과 관심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지만 적어도 남들의 기준에 나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편리하게 끼워 맞추는 일은 없으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세상이 모든 분야가 너무나도 세분화돼 있어서 오히려 선택의 자유를 피로하게 느끼기도 하죠. 덩달아서 또 작은 분야의 전문가가 많아지면서 좋아 보이는 것도 늘어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식, 운동, TV 프로그램, 책, 직업 등등. 근데 이럴수록 시선을 나한테 분명하게 두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만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싫어하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불필요한 감정과 시간들을 아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러닝은 좋아하지만 혼자 달리는 게 재미가 없어 라고 내가 어떤 부분이 싫은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달리기 자체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동네 러닝크루에 가서 같이 달려야겠다 라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뾰족하게 나의 취향과 관심사를 다듬어 갈수록 내가 자주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뭘 먹는지, 언제 자는지 인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밥도 때우듯이 먹게 되고 잠도 쓰러지듯이 자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삶의 만족도가 미친 듯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체력이 고갈되고 또 번아웃이 올 위험도 있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는 거래요. 이게 특별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유지되지 않았을 때 사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수면 시간은 규칙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날 새로운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죠. 잘 먹는 꿀팁은 잘 차려진 정식, 건강 샐러드 이런 걸 먹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음식 맛을 음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당연히 우리가 늘 맛은 느끼면서 살지만 그 음식 자체의 맛에 집중해서 먹지 않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먹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또 한 가지 방법, 요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한 음식은 자연스럽게 신경 써서 맛을 느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순간이 또 잘 먹는 기분을 만들어주죠.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게 내일의 나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천하는 자기관리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가 나를 잘 돌봐줘야 빛이 납니다. 빛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사랑도 생기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자기관리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표현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